요즘 왜 꿈을 가진 사람이 적어졌는지 자네 알고 있나? 그건 어려움이 없어서라네. 어려움이 없어서라고요? 그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란 대체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생겨나지. 하지만 지금은 주변에 뭐든지 넘쳐나니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없어도 딱히 곤란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제 어릴 적엔 주변에서 네 꿈이 뭐니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죽하면 나는 될 터이다. 대통령이 될 터이다. 이렇게 부르는 동요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봐서는 누가 그런 꿈을 꾸겠나 싶습니다만 아무튼 이럴 때의 꿈의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도 꿈이라고 합니다. 이 꿈이란 말이 희망적인 말이면서도 적은 가능성으로 부정적으로 때로는 냉소적인 뉘앙스도 동시에 갖고 있는 말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꿈이 없거나 대학 진학을 하면서 심지어 졸업을 앞두고도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이유를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이를 먹어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10대, 20대에 꿈이 없다고 하고 싶은 걸 아직 못 찾았다는 게 그리 모자란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떻게 일하는가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라는 기업가와 밀리언셀러 작가인 나가마스 시게이사 이 두 사제 간의 대화를 통해 꿈과 일의 본질에 대해 일러주고 있는데요. 특히 꿈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일도 인생도 지금보다 잘 풀리는 아주 현실적인 해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해온 노장 사이토 히토리가 사업을 운영해오면서 배운 지혜를 각 주제별로 제자에게 대화를 통해 전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일이나 사업에 고민이 많은 분들, 특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책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단락 몇 개를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의 정체. 우수한 선생님이나 경영자, 각 부서의 리더는 말이야. 스스로 의식하든 안 하든 모두 왜, 이유를 제일 먼저 설명해서 일단은 생각하게 만든다네. 그러니 아랫사람이 명령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지. 일을 가르칠 때도 왜를 중시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지. 왜라는 말과 정반대를 이루는 말은 뭔가? 대답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게. 왜의 반대말? 왜 하는지에 대답이 있는 것? 왜라는 질문에 대해 나오는 것. 아, 의미인가요? 바로 그것일세. 잘 알아냈군. 인간이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의미일세. 왜 그것을 하는가?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 모두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추구하고 있어. 너무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가?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란 꿈을 이뤄도 살아갈 수는 있다네. 하지만 자신의 존재의 의의, 다시 말해 살아가는 의미를 잃으면 자기 목숨을 저버리기도 하지. 인간에게 의미란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네.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왜라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왜 일하는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시야를 넓혀 왜 우리 회사는 존재하는가? 듣고 보니 무의식 중에 나는 항상 스스로 이렇게 계속 묻고 있었다. 중요한 부분이니 반복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움직이기 위한 모티베이션의 정체, 그건 바로 왜라는 녀석일세. 그것만 보이면 사람은 꿈이 있든지 없든지 알아서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의 의미가 보이면 바로 의욕이 생겨나지.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예를 들어, 자네가 신뢰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자네를 실망하게 했다고 치세. 혹시 그런 경험 없나?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행히도 많이 떠오른 건 아니었지만 지금껏 그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때 일을 떠올려 보았다. 그럴 때 자네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묻겠나? 묻는다고 하시면 보기를 주겠네. 물어볼 것은 이런 것들이지. 무엇을 했는가? 언제 했는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누구와 했는가? 또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랐는가? 자, 이 중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골라보게. 보기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아닐까요? 그렇지. 왜? 무엇을 위해서? 다시 말해 왜라네. 사실 무의식 중에 던지는 질문은 이게 제일 많지 않은가? 분명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도 왜 그런 짓을 했어? 하고 묻는다.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나이다. 부하가 시킨 것과 다르게 일할 때 상사는 왜 못 알아들었을까 하고 우선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어쩌면 연애도 마찬가지다. 가령 누군가에게 고백받았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하는 의문이다. 남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내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이는 자신이 의문을 품은 일에 대해 왜 하고 주변 사람에게 묻는다. 이렇게 인간은 항상 무의식 중에 의미를 찾고 있다.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쓰는 빈도로 보면 5W1H 중에서 Y가 제일 큰 모티베이션이 된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다. 돌이켜보니 저도 평소 무의식 중에 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저도 의미를 찾으면 자연스레 의욕이 생기니까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말일세, 나는 무엇을 하는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이 왜라는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세 뒤엉켜버리지. 왜가 모티베이션의 정체. 그래. 자, 이해했다면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게. 자네는 지금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어쩌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곧바로 대답이 튀어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 또렷한 꿈이 없더라도 의미만 찾으면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법이다. 만일 지금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무엇라 답하겠는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적은 진짜 이유.
최근에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하자라는 말이 유행인데 스승님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말인가? 그거 참 행복한 일이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얼마 없는 게 당연하지. 일한다는 행동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니까. 그런가요? 하지만 세상에 좋아하는 걸 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아서지. 원래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순서가 다르다네. 순서요? 그래. 우선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네. 그 다음이 일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비로소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할 수 있게 되지. 느닷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네. 일이 좋아지고 그러고 나서 일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 스승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나에게 물었다. 일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네? 일하다라는 말이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진 말입니까?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네만 나는 일한다는 건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네. 주변 사람, 그 상품을 쓰는 사람이 편해지는 것, 그게 바로 일하다의 의미지. 주변 사람이 편해진다. 그렇군요. 주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일하다의 의미인데 일본어로 이를 가리키는 한자 사사를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에 사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주변 사람에게 봉사하고 편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건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보다 부탁받은 일, 다른 사람이 편해지는 일이 진정한 일의 시작임을 뜻한다네. 네,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일단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라네. 일할 때는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앞에 두어야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한다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좋게 들리지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바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아. 그러니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은 사람은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거라네. 그렇군요. 한 번 더 정리하지. 일단은 일을 좋아할 것, 다음이 일이 따르는 사람이 될 것. 이게 바른 순서일세. 그렇다면 일을 좋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하나씩 파고들어야 해. 일이란 신기한 것이라서 그게 어떤 직종이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임하면 할수록 재밌어진다는 특성이 있지. 대체로 일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죽도록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일의 매력은 죽도록 열심히 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지. 단순한 말이지만 이 가르침은 마음에 깊이 남았다.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일이 그닥 재밌지 않다고 느낄 때는 전부 다 그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을 때였다. 스승님은 덧붙여 말했다. 일을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일의 재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네. 그랬을 때 자연스레 다른 사람에게서 부탁받는 일이 늘어나게 되지. 이게 일이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야.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잘할 수 있게 돼.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하네. 인간이 천직에 이르는 길과 순서. 사람은 다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길로 나가려고 하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하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네, 저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대신 책임을 지지는 않지. 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대충 적당히 하는 말인 셈이야.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은 곧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면 되네. 하지만 만일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일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그리고 사실 하고 싶은 일보다 다른 사람이 이걸 하면 잘 될 거야 하고 말해주는 일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은 높아.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니까. 스승님은 이렇게도 말씀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스승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된 것이다. 그게 말이야, 일을 잘하는 비결은 주로 나는 숨쉬듯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놀란다 라는 데 있지. 예를 들어 매일 일기를 쓴다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찍 일어난다든지 일에 적용해도 아무런 고생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들 말일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마련이야. 그 분야를 잘 파고들면 반드시 자신의 무기가 될 걸세. 책을 쓰고 있어서인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나도 잘 모른다. 그저 떠오른 것들을 써내려갈 뿐이다. 다만 이것이 스승님이 말씀한 나아가야 할 길이었구나 하고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전직이라고 하지.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직업. 네, 저도 찾고 싶습니다. 천직을 찾아서 일할 수 있다면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아요. 대부분 천직은 하고 싶었던 일이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무리하게 시켜서 하게 된 일에서 출발한다네. 싫다며 마지못해서 하는데도 막상 해보면 술술 잘 되지. 그러니까 본인도 놀랄 수밖에. 그러고는 점점 빠져들지. 천직에 이르는 과정은 이 패턴이 제일 많다네. 그렇다면 역시 천직으로 이르는 길은 항상 눈앞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이제야 말이 척척 통하는군. 하고 싶은 일보다 우선은 눈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자네에게 항상 하던 말의 의미라네.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해보라고 하는 일이나 부탁하는 일을 대충 하지 말고 고집을 내려놓고 꼼꼼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라네. 열심히 하면 눈앞의 문이 열릴 걸세. 그 너머에는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지. 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있고 말고.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분야에서 부탁받는 일이 늘어난다네. 그게 바로 문이야. 이때 반드시 기대 이상으로 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지. 그렇구나.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진다. 기회는 자기 자신이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진짜 기회란 사람들이 물어다 준다네. 알아차리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야.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퇴직 전까지 늘 고민해왔던 질문입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서 여행사를 차리면 과연 더 행복할까요? 나는 숨쉬듯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놀란다. 이 숨쉬듯 잘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좋아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잘 하다 보면 틀림없이 좋아하는 일이 될 거라 전 확신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